자, 이번 강의는 35강입니다. 35강은 부사들의 특별용법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부사는 영어로 adverb죠. adverb. 이 verb가 말을 한 뜻이고 ad는 더하다란 뜻입니다. 덧붙인 말이에요. 그야말로 덧붙일 부, 말씀사. 그래서 부사는 문장 중에 있는 부사는 생략을 해도 문장은 성립을 한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he took the coat off에서 take off가 폈다란 뜻이죠. 이게 지금 부사인데 이걸 빼면 이게 말이 문장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그 코트를 취했다.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의 삼형식으로 구분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적, 부사적 보호, 이것 일종의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사가 보호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off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문맥이 완전히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사는 문장에서 필수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인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 형용사하고 명사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부사도 보호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문법 이론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부사도 문장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사도 앞으로 용법이 좀 문법적인 설명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단순히 덧붙인 말이다. 그래서 문장에서 빼도 문장을 성립한다라는 그 이론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부사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부사 기본적인 용법만 좀 살펴보고 가시죠.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부사 그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자, very라는 부사가 kind 꾸며주고 있죠. fast라는 부사가 빨리 달린다, 달린다라는 동사 꾸며주죠. 요 very는 매우 빨리 해서 빨리라는 부사, 다른 부사로 꾸며주죠. 그 다음에 요 happy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 죽었다. 그 사람 죽은 게 다행이다는 얘기죠.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죠? 그는 행복하게 죽었다. 살 것 다 살고 자식도 잘 키우고 그리고 죽을 때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할 때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한스럽지 않게 죽었다. 물론 죽는 게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행복하게 죽었다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요 해필 문장 앞에 나오면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의 일반적인 용법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용법의 부사들이 있습니다. 명사가 부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stone cold, 완전 추운, 이것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one을 보면, 사전을 보면 형용사로도 나오고 부사로도 나옵니다, 이게. stone 찾아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 찾아서. rock hard, 바위처럼 단단한. 그죠? 그 다음에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이런 brand, rock, stone이 원래는 명사였던 것들이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ly로 끝나는 부사 두 개를, 양태 부사 두 개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He spoke quietly, assertively. 그는 조용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 and가 들어가면 돼요.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부사를 이렇게 양태 부사를 두 개를 접속사 없이 이렇게 쓰는 건 말은 통합니다. 이렇게 쓰면 he spoke quietly, assertively라고 쓰면 원어민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He reasoned theoretically and soundly가 되죠. 그래서 그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심오하게 추론했다 이런 뜻인데 글쎄 그렇게 해도 저는 좀 그렇네요. 이 문장은 and를 붙여도 그런데 ly 이렇게 두 개가 ly로 다 끝나죠. 근데 앞에 게 강조일 때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꾸며주니까 he reasoned extremely soundly 그는
지극히 심오하게 추론했다. 이것은 양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강조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성격이 같잖아요. 양태부사, 이것도 양태부사, 양태부사, 양태부. 자, 양태부사란 말은 모양이나 태도란 얘기인데, 그 다음에 rather는 복수명사나 단계적 의미를 갖지 않는 명사는 수식하지 못한다. 즉, rather는 복수명사 수식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의미를 갖지 않는 명사도 수식을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He's rather fool. 그는 약간 바보다. 바보인 정도가 단계적일 수 있죠. 조금 바보, 아주 심한 바보. 그래서 이게 단계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he's rather foolish하고 똑같은 뜻이 돼요. he's rather fool 하면 관사 앞에가 옵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fool은 명사인데 실은 이거보다 형용사적 명사라고 그럽니다. 형용사의 의미를 지닌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foolish입니다. 그래서 rather는 foolish를 꾸며주는 것처럼 fool을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소 바보, 이건 안 됩니다.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안 읽어집니다. He's rather 가 안 읽어져요. 그래서 rather는 복수명사를 수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it was rather a mess. 이것도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엉망이 단계적인, 조금 엉망, 아주 엉망, 약간 엉망, 뭐 엉망에도 단계가,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엉망의 정도가 단계적일 수 있지만 아래 테이블은 그것은 꽤 테이블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빅이 들어가니까 다소 큰 테이블이다. 정도, 단계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오니까 말이 되네요. 그래서 it's a rather big table. 원래는 옛날에 어순이 so 형음형의, so, 혁명의 어순에 따르는 맥락이었는데, rather도, 지금 rather가, 다음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a rather big table에 되고 it's a rather big table에 상관이 없습니다. rather의 위치가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썼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irly하고 rather하고 pretty가 이 매우란 뜻, 상당히 매우란 뜻일 때는 fairly는 바람직한 경우에 쓰이고 rather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 쓰이고 pretty는 두 경우에 다 쓰이는 강조다. It's fairly warm here. 여기 꽤 따뜻하네. 그 말이죠. It's rather warm here는 여기는 꽤 따뜻하다가 아니고 덥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꽤 덥네. 그죠? 정도 이상으로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airly clean, 꽤 깨끗하다는 fairly가 들어가고 fairly는 좋은 의미로 쓰니까 뒤에 안 좋은 말이 오면 어색합니다. fairly dirty. 쓰긴 써요. 근데 어색합니다. 이거 fairly dirty. 그 다음 뒤에 안 좋은 말이 오면 rather를 씁니다. rather dirty. 근데 rather clean은 아까 여기서 rather warm처럼 좋은 말이 오지만 그 좋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다. 여기 있네. 지나치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빨리 어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pretty 경우에는 뒤에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말 다 나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tty clean, pretty dirty. 그래서 이거 문법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빨리 그 어감을 우리도 빨리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애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fairly, rather, pretty가 강조로 쓰이는 문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그 어감이 생겨요. 어감이 생겨서 fairly dirty 하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화장실 대변 보고 밑 안 닦은 것처럼 뭔가 좀 시원찮고 어색하고 좀 찝찝해요. 그런 어감을 여러분도 빨리 찾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 어감 찾으시려면 반드시 사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문법, 이런 한글로 된 문법 외우지 마시고, 이런 문법에 해당하는 예문만 읽어보시면 그런 어감이 생깁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부사들은 30-40년 전까지는 형용사 역할하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근데 현대형어에서는 정식 형용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요 형용사들, 요것들 원래는 옛날에 부사로만 쓰였다는 얘기예요. 부사나 전치사, 이제 애프터는 전치사고. 옛날에는 요것들이 형용사적 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근데 3, 40년 전부터 천천히 이것들이 형용사 역할까지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전 보면 이것들을 형용사라고 해서 따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잡. 내부 사정을 잘하는 사람이면 강도 사건 따위. 현재는 인사이드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볼 수 없다. 어웨이 게임. 어웨이는 현재에도 부사로만 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어웨이는 현재에도 부사로만 쓰이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형용사로도 쓰인다고 사전에 표기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어웨이 게임, 그래서 어웨이 경기, 방문 경기. After years. 미래란 뜻입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올 해. 그래서 after는 뭐 접속사, 전치사, 부사, 형용사 다 쓰이고. then 그 당시의 의장, 현재의 세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형용사로 취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some appear는 시청각 후미 동사인 불완전 자동사죠. 우리 전 시간에 했던가, 전전 시간에 했던가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사는 주격 보호가 될 수 없는데,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더 알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부사가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사가 보호로 쓰이면 그 부사가 형용사라고 다시 정의가 되려죠. 어디 그 말 나올 텐데, 해당 부사가 요즘에 형용사로 정식 인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 보시죠. They seem further away now. 그들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죠. 이 further가 원래는 부사였다는 얘기죠. five 비교급이죠. five 비교인데 원래는 to be가 돼야 되죠. 이렇게 to be. 우리 전번 시간에 있죠. seem to be on time. He seems. 그는 제 시간에 온 것 같다인데 이게 to be foolish 하면 그는 멍청해 보인다죠. 형용사나 명사 나올 때는 to be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데 부사가 나오면 to be 생략하면 이 문장 틀린다 그랬죠. 요건 지지난 강의인가 거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구조 동사에서 설명드렸어요. 연결구조 동사. 지금 요거 35강이니까 30 몇 강인가 아무튼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부사니까, 어웨이가 부사니까, to be를 생략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to be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사가 형용사로 정식 인정되고 있다. 아까 여기서 away도 지금은 부사로만, 현재도 형용사로는 정의가 안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그 정의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upstairs는 이 자체가 부사죠. 이 upstairs는 아직은 형용사로 취급 안 합니다. 형용사가 되려면 upstairs가 돼야 돼요. 나올 때. 형용사의 경우에는 upstairs가 형용사입니다. s가 붙으면 부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to be upstairs는 말이 되는데 위층에 있는 것 같다는데 이게 부사일 때는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형용사일 때는 to be를 생략할 수 있지만 부사일 때는 to be 생략할 수 못하니까 이렇게 to be 생략된 이 문장은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people upstairs 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the upstairs people. 자, 이것은 부사입니다, 실은. 자, 보세요. The people who are upstairs예요. 위층에 있는 사람들,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절에서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뺀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사입니다. 장소부사. 어디에 있다.
여기 장소부사예요. 그래서 장소부사가 그대로 people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접촉절이라고 그랬죠. 자, 접촉절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했던 관계대명사 강의,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찾아보세요. 한 10강 이전에 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그 접촉절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부사예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면 후치수식이라고 설명하는 문법학자는 무슨 의도냐? 이걸 형용사화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실은 적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후화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e upstairs people, 이건 형용사죠. 형용사 할 때는 s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upstairs는 아까 부사 할 때는 s 붙이고 형용사는 s 빠져야 되죠. 그래서 the upstairs people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 seems at home 하면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아닙니다. 이건 feel at home,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얘기죠. feel at home, 집에 있는 것으로 느끼다, 편하게 느낀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여자는 편하게 보인다 뜻이고, to be at home 하면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he seems at home은 she seems to be at ease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t ease나 at home이랑 거의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ems to be at home, seems at home, 요거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것도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까지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문대에 올 수 있는데 부정문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런 거 하지, 여러분들이 예문 보시면 감 잡으실 거예요. 자, across the park, 공원을 가로질러 그는 걸어갔다. 그의 여자친구와 손에 손을 잡고, 그죠? 근데 across the park, 공원을 가로질러서 그는 걸어가지 않았다.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지는가? 자, across the park, he didn't, 저는 안 읽어집니다. 여기서 he didn't까지 나오면은 안 읽어져요. 다시 눈이 문두로 갑니다. he didn't 하다가 다시 눈이 이쪽으로 가요.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혀나 뇌가 굉장히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문대에 올 수 있지만 부정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보다 전치라 그러죠. 전치. 예, 앞에 위치시키는 거. 원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문장 앞으로 앞전자 써서 전치. 앞에 위치시켰다 해서 전치. 다음에 도치구문 공부할 때 전치구문하고 도치구문 차이는 제가 그때 설명할 거예요. 전치하고 도치구문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전치를 도치구문에 포함시켜서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전치구문을 도치구문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전치는 전치고 도치는 도치입니다. 전치가 도치는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전치구문하고 도치구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towards the fort, 요새를 향해 그 군인들은 행진했다, 진군했다는데 towards the fort, 저는 안 읽어집니다. 요새를 향해 하고서는 행진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부정문도 가능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 실내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실내에서도. 근처에서 그 농장에 있는 동물들은 동일조차 되지 않았다. 동일조차 되지 않았다. 근처에서는 농장에 있는 동물들은 동일조차 하지 않았다. 아주 평온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문장 전체를 받는 부사들이니까 부정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나 목표라고 볼 수는 없죠. 실내에서, 근처에서, 그냥 장소죠. 방향, 목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횟수 부사는 어떻게 표현하냐. 4times라고 쓰죠. 그녀는 나를 4번 방문했다. 근데 occasion이란, for occasion도, 4번인데, occasion 반드시 on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times 쓰면 on을 들어가면 안 돼요. occasion 쓸 때는 on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 times 구문은 자체로는 명사구지만 부사적 대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선. 부사적 대격은 전번에 형용사적 대격, 부사적 대격을 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 보신 분들은 1강서부터 꾸준히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십니다. 이것도 부사적 대격, 형용사적 대격 찾아보세요.
제목에 써 있습니다. 그 때문에 on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명사 구가, 이 자체가 부사 역할을 하니까 또 전치사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occasion은 이게 이렇게 해서 부사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부사적 대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on이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almost는 부정을 암시합니다. 거의 어두워졌다.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It's not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저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의 어두워지지 않았다 할 때는 nearly를 씁니다. It's not nearly dark. 그래서 almost는 여기 보세요. 이것은 지금 거의 어두워졌다는 얘기인데, 무슨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어두워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거의 어두워졌은 게, 아직 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거의 어두워졌는데, 아직 훤하다. 그래서, 이걸 부정문으로 사용을 하면, 문장이 뜻이 이상한, 뒤틀려 버리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걸 그냥 자기들이 배운 방식대로만 거의 해석해서 그것은 거의 어두워지지 그것 아니고 거의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거의 어두워지지 않았다. 우리말로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자, he is not very kind. 요거 학생들한테 해석하라면 그는 별로 친절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별로 친절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자, very나 much나 many 따위는요, 부정문하고 어울리면 이걸 별로라고 해석하십시오. 별로. 그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별로 안 친절해. 그죠? 그래서 부정문에 나온 very나 much는 매우, 많이, 그는 많이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별로 친절하지 않다. 부정문에 나오는 very나 much, many 따위는 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왜 또 해가 꼬이냐. It is an almost dark는, 이건 의미가 막 꼬입니다. 거의 어두워지지 않았다. 좀 이상해요. 그죠? 요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는, 아직이니까 절대 무엇이 아니다. 난 nearly를,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해도 되고, 어두워지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저는 보통. 이게 나오면. 어두워지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달리, 우리말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절대 어둡지 않다. 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직 어두워지려면 멀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nearly 앞에 very가 수식어로 따라 붙을 수는 있지만 almost 앞에는 very 못 옵니다. 매우 거의. 이건 아주란 뜻이죠. 근데 이거는 almost 앞에 very는 못 따라 붙어요. 이건 아주 거의 어두워졌답니다. 이게 꽤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아까 almost dark 하면 무슨 말이라겠죠? 아주 훤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거의 어두워졌다는데, 거의 어두워졌으니까 아주 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very가 들어갈 수는 없죠. 매우 훤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좀, 제 입장에서는 없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풀어주면 이것이 정도를 나타내고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던데, 글쎄요, 저는 읽으면 이해를 가는데, 그것 갖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리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전치사도, 부사가 전치사도 수식을 합니다. The nail went right through the wall. 그 못은 그 벽으로 곧장 들어갔다. 속으로 하는, 전치사를 꾸며주죠. 대덕의 완전 반대다. 전적으로 반대다. 부모들은 그 여행을 전적으로 반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사들이 전치사도 수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또 명사에 상대하는 구나 절을 목적으로 갖지만 때로는 부사를 목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치사가 부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이처럼 전치사의 목조가 되는 부사들이 현대에서는 뭐라고요? 현대어에서는 명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 분명히 명사라고 명시 아니고 사전 보면 단어 나오고 발음표 나오고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이렇게 품사 나오죠. 이 품사가 명사라고 이렇게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사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 부사다 쓰고 쭉쭉 쓰고 1번 쓰고 2번 쓰고 뜻을 3번에 가로쳐서 명사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명사적 용법으로. 그거는 이게 명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명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는 명사라고 분명히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사적으로 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이들을 이제 여기에 쓰이는 것들은 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건 명사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가 어라운드가 여기인데 여기라는 부사인데 여기 주위에서 여기라는 명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아래, 저기 얘가 아니고 저기라는 명사입니다. 그때 이후, 그때라는 명사예요. 오늘까지, 요건 뭐 명사인지 아시겠고, 지금까지, 그죠? 집에, 홈 원래 집에라는 부사인데, 그러면 홈 자체가 얘라는 말이 포함되는 또 에트가 또 오죠. 근데 이제 홈이 명사화 됐으니까. 근데 홈은 원래 거꾸로 명사였는데 지금 부사로 쓰인다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go home 하죠. 집에 가죠. 이건 집에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stay at home 하면 이건 명사죠. 집에 머물다. 그래서 이때는 명사고 이때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home은 원래는 명사였는데 부사화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조가 되는 부사다. 그럼 전치사의 목조가 되는 부사는 지금 뭐라고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명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죠? 왜? 전치사의 목조어는 명사 아니면 대명사만 와야 되니까. 부사가 무리에게 왔습니다. 그럼 부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왔다. 그럼 부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억제 부릴 게 아니라 그럼 이 부사를 명사라고 부사를 명사라고 품사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현대어는 문법이 엄청나게 막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저도 제 반성을 합니다만은 요즘 나온 책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성문종합영어, 저 때는 이제 성문도 아니고 정통인데 정통 기본영어, 정통 종합영어, 그 뒤로 이제 성문 기본, 성문 종합, 그 다음에 맨투맨, 그 책들을 쓰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고는 아는데, 옛날 아주, 호랑이 담배 먹들 시절에 있었던 문법 이론을 그대로 거기다가 써놓고 조금만 바꿔놓고, 그래서 일본 문법학자들처럼 영국어 막 현대영어 공부해갖고 이렇다 저렇다 지들끼리 막 박터지게 싸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문법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 거 그대로 뺏겨놓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공부 좀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온 뭐 영자수면 사설도 좀 읽으셔야 되고 미국에서 소설책 같은 것도 좀 읽으셔야 되고 이러저런 잡지도 좀 읽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나 이게 저는 번역을 할 때는 영국식 영어 번역할 때는 영국식 사전을 봅니다.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는 단어 쓰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영국식 영어는. 미국식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 영국식 영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웹스터 사전이나 영국에서 나온 영영사전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는 특히나 문법이 많이 바뀌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가르치는 분들도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부사절이 아주 특이한 부사절이 있고 if절에서 알아봅니다. if절 알아보면 아마 여기서 같이 whether절까지 같이 알아볼 거예요. whether절로 차이를 따로 설명해야 되나 제가? 아무튼 if절 보고 그 다음에 부사가 또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주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건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지만 문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36강엔 이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의가 한 30분 되어버렸네요. 자, 36강 때 뵙죠.